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챕터 1이 지난 동영상까지 끝나고요. 이제는 수학을 해볼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적분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미적분은 사실은 극한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적분도 구분구적법의 극한, 미분도 뭔가 x가 무지무지 작아질 때 y가 무지무지 작아지는데 그 비율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한이 중요해요. 근데 극한을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집합에서 극한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실수집합이 특성이 어떤가,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집합의 특성, 극한, 실수집합의 성질,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연속함수부터 점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함수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석개론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챕터 2에 2.2, 2.2부터는 이제 좀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되게 이제부터는 스토리가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요. 근데 이 영상에서 소개할 이 모티베이션이랑 그리고 2.1은 그나마 좀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훑고 나서 그 뒤쪽 내용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실수집합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실수 익숙합니다. 익숙하긴 한데 모든 실수를 다 막 말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방정식의 해들로 다양한 실수가 있지만 뭐 파이 같은 무리수도 있고요. 자연 로그에 미친 이 같은 무리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 수많은 무리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그 실수를 이제 안다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익숙하긴 합니다. 근데 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9세기, 20세기 초 이럴 때 쓰여져 있던 교과서에서는 그 이제 유리수를 아니까 우리가 유리수까지는 정의를 잘했잖아요. 자연수 있으면 정수 정의했고 정수 있으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유리수라고 했다. 근데 실수는 잘 생각해보면 정의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학 책에서는 실수를 이제 열심히 정의를 하고 특성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실수의 정의가 이제 아주 엄밀하게 유리수만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길어요. 그리고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서들은 이제 그것들을 뒤에 부록으로 넘기고, 우리 그래도 실수를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조금 익숙하니까 그 익숙한 성질에 딱 하나의 성질만 더 넣자. 있다고 이제 실수가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건 증명 없이 쓰자. 라고 액시엄 혹은 공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학을 쭉 해나갑니다. 우리도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수가 뭐 덧셈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곱셈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재미있는 이제 많은 것들을 하기 전에 재미없는 거에서 이미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는 안 하고 우리가 이 모티베이션에서 실수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만 잡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실수들의 성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를 공리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엄밀하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실수랑 사실은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명은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실수가 만족하는 공리 하에서 해석개론을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머리에 두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써봅시다. 당연히 유리수가 아닌 실수 하나 골라라.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거 많아요. 루트 2 같은 거.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x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양수 하나 찾아라. x제곱했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찾아라. 이거 이제 우리는 무리수 이런 루트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익숙하긴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얘기를 써봅시다. 얘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루트 1하고 루트 2라고 표시하긴 했어요. 얘가 유리수가 아닌 사실은 압니다.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냥 원격 강의는 쉽게 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증명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유리수는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제곱이 2가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유리수니까 P랑 Q는 뭐 약수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약수가 하나도 없는 PQ에 대해서 P분의 Q라고 한번 나타내 보자. 그래서 Q분의 P분의 Q가 아니라 Q분의 P입니다. Q분의 P인 유리수가 있다고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당연히 얘 보면은 P제곱은 EQ잖아요. EQ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P는 2를 나눠야 돼요. 맞죠? 그래서 P제곱은 짝수네. 근데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냥 별 얘기 안 했어요. P가 짝수니까 어떤 EK라고 쓸 수가 있겠네. 맞죠? 짝수니까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4K의 제곱이 2Q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Q제곱은 2K 제곱이잖아요. Q도 2를 나눠야겠네. 즉 Q제곱이 짝수니까 Q도 짝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 아니죠. 그래서 결국 P랑 Q가 둘 다 짝수니까 공약수인 2가 있네. P랑 Q가 공약수인 2를 가지네. 근데 PQ가 약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 보니까 PQ가 약수가 있네. 1 아닌 약수인 2가 있네.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귀류법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틀린 겁니다. x제곱이 2가 되는 유리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모순. 따라서 x제곱은 2가 되는 x는 절대로 유리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 루트2가 유리수가 아닌 건 알았습니다. 근데 이 루트2는 유리수의 근사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루트2를 1.414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소수 n번째짜리만 택한 그런 유리수들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아직 극한을 명확하게 정의하진 않았으니까 다운표를 칩시다. 안 정해야 한다는 걸 쓰겠다는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리수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x1은 1, x2는 1.4, x3는 1.41, x4는 1.414, 땡땡땡땡땡땡. 그러면 루트2로 가겠죠. 맞죠?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징. 수열로 이긴 수열인데 얘를 사실은 증가하는 수열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지금은 모티베이션이고 뭐 엄밀하게 증명 같은 걸 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들을 다 모아서 실수라고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극한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속함수 같은 거 얘기할 때는 x가 x0로 가깝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극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미안해요. 그 수열들의 극한입니다. 증가하는 수열들의 극한이에요. 근데 그 숫자들이 레이셔널 넘버들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냥 그 위에서 루트 2를 한 것처럼 다른 숫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증가하는 유리수들의 극한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수직선을 유리수로 채우고 남은 것들이 다 극한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채운 수를 생각을 하겠다라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얘를 아주 옛날부터 실수들의 모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아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수를 유리수만 가지고 아주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긴 있습니다.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써봅시다. 수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모티베이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집합에서 그 유리수집합을 만들었던 것처럼 유리수집합으로부터 R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이런 개념 같은 거 위에서는 이제 극한을 정의를 안 했으니까 이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되게 유명한,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데데킨드 컷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실 전부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것들도 아주 옛날 사람들이, 옛날 수학자들이 많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있는 책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지루합니다. 우리가 R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해석회로는 갈 길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데로 넘기고 좀 익숙한데 좀 더 그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명제들을 증명하는 게 좋으니까 요새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실수가 만족하는 성질들 쭉 얘기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성질 하나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수를 결정한다, 이것이 실수의 성질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얘네들이랑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현대수학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이것도 비수학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실수집합에 기본적인 성질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들이 실수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실수집합은 이 공리를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증명 없이 쓰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completeness axi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completeness prope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증명할 수 있으니까 프로퍼티가 맞는데요, 우리는 증명을 안 할 거니까 엑시엄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집합론 같은 과목에서도 하고 다른 과목에서도 하고 여러분이 해석개론을 복습할 때쯤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해석개론에서 뭘 하는지 조금 익숙하니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얘기를 하고 실수의 방금 말했던 그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뭐 증명 아니면 여러분이 익혀야 될 것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룰 집합이 실수집합이다. 그리고 그 실수집합은 사실은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리수 수열들의 극한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정의를 안 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극한 같은 것들. 그래서 좀 이렇게 우선은 R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다
그리고 R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R이 만족해야 될 성질 하나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히스토리였어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수학입니다. 하지만 2.1은 쉬운 수학이고요. 2.1부터 본격적인 해석개론입니다. 엄청 간단한 몇 가지 사실들을 얘기해 보는 게 2.1의 베이직 프로퍼티스들의 목적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x가 실수라고 합시다. 맞죠? x가 실수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실수의 크기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실수의 크기가 뭔가요? x가 만약에 양수면 x, x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정의하는 걸 우리가 실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죠? 얘를 x의 크기 혹은 absolute value of x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얘네들이 만족해야 될 아주 간단한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 봅시다. 이거 너무 당연한가? a 곱하기 b의 크기는요, a랑 b의 크기 혹은 absolute value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다 아는 거죠.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이 등식이 다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c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리고 C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A가 C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조건이랑 동치가 A가 C와 마이너스 C 사이에 있다는 것과 동치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크기가 양수인 C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마이너스 C에서 플러스 C 사이에 있어야지. 다 아는 겁니다. 이때 이 C를 A의 크기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A의 크기 앱솔루트 밸류랑 A의 앱솔루트 밸류의 사이에 있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A에 대해서. 맞죠? 자, 그래요? 뭐 별거 없죠. 이거 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실수의 성질입니다. 자, 이것도 되게 유명한 성질이고 아마 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을 겁니다. 삼각부등식 혹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 되게 유명한 정리가 있습니다. 증명 엄청 짧고 단순한데요.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해석학에 있는 정리 중에 이 정리를 쓰는, 정리라고 이름도 안 하지만 정리를 쓰는 증명이 안 쓰는 증명이랑 거의 숫자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중요한 증명이에요. 정리예요. x, y가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x 더하기 y가 x의 크기 더하기 y의 크기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벡터로 보면 진짜 당연한 거죠. 직선으로 쭉 가는 게 한번 꺾어서 가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별거 없죠. 증명도 엄청 간단합니다. 증명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노트 3 때문에 x가 마이너스 x랑 x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쵸? y는 마이너스 y랑 y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쵸? 두 개를 더해 봅시다. 따라서 x 더하기 y랑 x의 크기 더하기 y의 크기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냥 이 부등식들을 각각의 항별로 다 더한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네. 2번의 형태네. 맞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c랑 c 사이에 있잖아요. c는 양수잖아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따라서 x 더하기 y의 크기는 c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즉 얘를 쓰면요, 두 번째 아까 컨디션에 의해서 x 더하기 y의 크기는
왼쪽에 마이너스 C, 오른쪽에 C,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다. 그래서 삼각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름은 되게 거창하긴 한데 워낙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저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삼각부등식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따름 정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따름 정리를 얘기를 해봅시다. 뭐 역시 다른 수학 과목들에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정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렘마 보조 정리가 있고요. 보통 이 렘마는 그냥 그 자체로 유명한 렘마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이제 아주 필요 있지는 않지만 어떤 정리 같은 것들을 증명할 때 쓰이는 거예요. 프로포지션도 있어요. 이것 명제고요. 시오렘도 명제예요. 둘 다 정리입니다. 근데 시오렘이라고 하면은 좀 더 중요한 느낌? 프로포지션은 이거 맞는 명제인데 렘마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느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오렘이 되게 중요하고요. 증명도 좀 길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여러분들이 그 2학년 수학과 과목들에서 들었던 것 중에 기억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오렘. 렘마는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을 증명하고 나면 이 코로레일을 증명하죠. 따름 정리. 따름 정리는 보통 위에 있는 정리나 시오렘이나 프로포지션 같은 것들을 그냥 응용하면 쉽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코로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레일 줄여서 COR이라고 쓰기로 합시다. 이 간단한 코로레일가 있습니다. 저 삼각부등식을 이용한 거예요. 이무의 x, y에 대해서 우리가 x의 앱솔루트 밸류 마이너스 y의 앱솔루트 밸류의 크기가 x 마이너스 y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삼각부등식의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증명 간단하니까 증명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거 없고요. 우리가 x라는 이 앱솔루트 밸류를 봐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쓰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x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y의 크기잖아요. 앱솔루트 밸류잖아요. 그래서 얘를 봐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인 x 마이너스 y를 묶고 뒤에는 y를 묶었습니다. 맞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가 x의 앱솔루트 밸류 마이너스 앱솔루트 밸류 오브 y가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작업을 y에 대해서도 해봅시다. 똑같은 거 할 때는 similarly 라고 얘기를 해요. y가 뭐 사실 similarly라고 하고 생략해도 됩니다. 한번 증명한 것들을 계속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이니까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똑같네. x랑 y의 규칙만 바꾼 거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기면 y-x가 y-x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마이너스 y-x. 근데 x-y나 y-x나 크기가 같잖아요.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땡땡땡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나? 따라서 우리가 x-y의 x 크기 마이너스 y 크기라는 게 x-y의 크기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x-y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가 가운데 있는 얘가 마이너스 c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명제네요. 따라서 두 번째 노트에 의해서, 그쵸?
어디 보자. x의 크기 마이너스 y의 크기는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얘보다는 크기가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따름 정리의 형태도 많이 씁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벡터 같은 거 나올 때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겁니다. 이건 보조 정리. 쉬운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고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건데 이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들을 그냥 한번 써보고 이런 비슷한 논리들을 앞으로 계속 쓰려고 합니다. A가 실수라고 합시다. 근데 A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냐면요. A가 이런 표현이 나중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랑 비슷한 이거 2가 아니고요. 입실론입니다. 보통은 되게 작은 숫자를 얘기를 해요. 얘를 우리가 엡실론 혹은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 문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이 입실론입니다.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이무의 숫자입니다. 보통은 작은 숫자인데 그냥 이무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A라는 실수가 이무의 입실론보다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하자 라는 명제예요. 이러면 뭐가 될까? 양수를 아무거나 가져와도 그 양수보다 작은 수예요. 그럼 0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이무의 양수보다 작다고 합시다. 0보다 큰 것 중에 이무의 양수보다 작으려면 0밖에 없다라는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데 이런 아규먼트를 이제 약간씩 바꿔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게 증명해서 크리티컬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보는 게 재밌습니다. 여기 0이 있어요. 수직선에서 우리가 A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뭐냐? 어떤 양수를 아무거나 가져와도 이 입실론은 0은 될 수 없지만 이 0의 오른쪽에 전부 다 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것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것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빨간색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입실론이 양수니까 이 빨간색의 왼쪽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A라는 숫자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 A보다 입실론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작으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말장난 같죠. 근데 이걸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해석학 증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요.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 너무 뻔해 보이는데 뻔해 보이는 걸 증명할 때 가장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는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한번 써봅시다. 아니라고 하자. 일단원인 프릴리미너리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자. suppose not 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책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라고 하자. suppose on the contrary that A is bigger than zero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서 A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되니까 A가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모순을 보이면 이 조건 때문에 양수가 싹 없어지고 0만 남으니까 A는 0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얘면 이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되지? 아까처럼
A가 여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아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면 우리가 입실론을 어떻게 잡아? 뭐 어떤 양수든지 입실론이 될 수 있으니까 입실론을 여기로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입실론보다 A가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즉 크니까 이 조건이 만족을 안 하겠네? 모순이네? 그걸 써보면 되겠습니다. 써봅시다. 그래서 자, A가 0보다 크다고 하자. 우리가 입실론을 2분의 A라는 숫자로 택하자. 이거 양수잖아요? 양수를 반으로 나눠도 양수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0보다 입실론이 크고 2분의 A니까 A보다 크잖아요?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양수가 A보다 커야 되는데 그 양수가 A보다 작아 버렸잖아요. 모순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화살표 주기로 땡땡 할 거예요. 모순이 돼버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suppose on the contrary, A가 0보다 크다고 처음에 가정했던 게 틀렸구나. 그 말은 A가 0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되게 간단한 증명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증명을 할 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입실론이란 숫자가 이제 뭐 모든 수가 다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작은 값, 그거보다 더 작은 값, 무지무지 작은 값, 그거보다도 더 작을 수 있는 값,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미적분을 체계화하는 극한, 여기서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2.1을 이제 막 들어가면 이제 입실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특히 극한 초반까지는 제가 이 입실론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이 당연한 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실은 좀 더 증명하기 편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이고 싶다고 쳐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고 싶다고 쳐요.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고 싶다고 쳐요. 이런 거 증명이 되면 좋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뭘 증명하면 되냐면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어떤 여기처럼요, 입실론이라는 숫자를 가져와도 어떤 양수를 하나 가져와도 A보다 B 플러스 입실론이 크다. 이 둘이 동치입니다.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직관적으로 맞나 한번 살펴봅시다. A보다 B가 크거나 같다고 쳐요. 양수를 더하면 B보다 조금 더 커지겠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맞죠? 오른쪽이 있다고 칩시다. 혹시 저 왼쪽 조건이 틀리다고 해서 A가 크다고 하면, A가 더 크다고 하면 입실론을 A 빼기 B로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써봅시다. 이런 거 증명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는 거, 임의의 양수를 가져오자. 그러면 B보다 B 플러스 입실론이 더 크잖아요. 끝났습니다. 그쵸? 오는 방향. 결론이 틀리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on the contrary, 반대로, 괜히 길게 쓰네요. 이거라고 합시다. A가 B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니까 둘의 차이는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위랑 똑같다. 입실론을 A-B라는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A랑 B 더하기 입실론이 같잖아요. 이 조건의 모순이네? 여기는 확실하게 크다 그랬는데 여기는 같아 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를 이렇게 2로 나눠도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지? 2로 나누는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b에다가 입실론만큼 더하면 a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가 될 테니까 빨간색으로 하든 검은색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모순입니다. 아, 결론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틀렸구나. 가정에서 a가 b보다 크다고 했던 가정이 틀렸으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돼요. 당연하지만 이제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런 안해 같은 걸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오른쪽처럼 증명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처럼 이제 명제들을 증명하기 편한 형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 입실론, 이 위에서의 이 입실론, 이런 것들이 항상 무지무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심심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거 많이 착각해요. 이 조건이면 A가 B보다 크냐라고 많이 착각해요. 다른 색깔로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조건 있죠. 이 조건이 A, B를 의미하냐, A가 B보다 작다는 거 의미하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A, B가 둘 다 0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거 안 되죠. 하지만 얘는 되죠. A가 0이고 B가 0이면 여기는 0, 여기는 항상 양수니까 당연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밑줄 친 조건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제 이걸 막 꼬아가지고 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런 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실수집합의 중요한 특성, completeness 혹은 완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